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4일 저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완패한 후에 자,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 뭐 이런 문제 또는 원인 진단 뭐 이런 걸 가지고 백가쟁명입니다. 뭐 내일 중진들 그 회의를 통해서 뭐 해법을 모색한다 얘기를 하는데, 자, 저는 어찌 보면 뭐 민주당식 대응법 거기에서 타산지석을 삼아야 된다. 저희 같은 사람은 사실은 뭐 정치부자 해가면서 수십 년 동안 뭐 40년 가까이 저희가 정권의 흥망성쇠를 봐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성하고 뭔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정권은 다시 기사회생을 하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뭘 잘못했냐 라고 하는 정권은 어려움을 연속으로 겪었던 그런 사례들을 무수히 봐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저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왜 제가 민주당의 타산지석이라고 했냐면 2020년 총선에 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그 전에 2017년 대선에서 이겼고요. 2018년 지방선거 이겼고 2020년 총선 압승했죠. 그런 민주당이 3연승 했습니다. 전국 선거에서 3연승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대승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왜 완패를 했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3연승에 취해서 그래 우리는 아이고 좀 뭐 이렇게 나가도 괜찮아 오만했던 거죠. 권력이 오만해서 고개를 쳐드니까 국민들이 바로 심판을 한 겁니다. 그 오만이 무엇인지 뭐 그거는 뭐 이미 다 아실 거고요. 원래 자기네들 나름대로면 그 당원 당규에 보면 공천을 안 해야 되는데 그걸 무리하게 공천을 해서 어차피 공천해도 지는데 그 바람에 완패, 참패를 했다. 이것뿐입니까? 여기서 참패하고서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젖잘싸 아시죠? 그러니까 역시 2022년 대선에서 또다시 완패를 남긴 겁니다. 국민이. 이래도 몰라? 그런데 그때도 또 0.73%라는 아주 근소한 표 차이로 지니까 야, 우리는 이재명 후보는 그래도 1600만 표 이상을 얻은 사상 최대의 득표를 한 사람이야. 이재명 대표 바로 보궐선거에 나왔죠. 그러니까 지방선거하고 함께 치러진 바로 그해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대표는 뭐 워낙 그 유리한 지역이니까 당선을 시켜줬지만 지방선거는 또 한 번 참패를 안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이겼느냐? 대단히 반성해서 이겼느냐? 그건 아니죠. 이번에는 중간에 윤석열 정권 심판론 때문에 이겼다는데 아무런 이론이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이런 오만 불통 뭐 지금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데에서 탈피해서 지난 2년간 우리가 이러이러한 실책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 기회를 주시면 지난 2년간은 사실 입법 독재 때문에 제대로 할 일을 못했습니다. 입법부를 우리가 일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시고 지난 2년간 우리 잘못한 거 반성하겠습니다. 이종무, 황상무, 이종무가 아니죠. 이종섭, 황상무 뭐 이런 일 없고 의료계와의 이런 문제도 총선 전에 왜 굳이 이런 걸 합니까? 하지 않고 반성 모드로 나가고 3년간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반사 이익을 이재명의 민주당이 받은 것에 불과하죠. 이재명의 민주당 한 게 뭐 있습니까? 사법 리스크, 방탄,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걸 심판하려고 국민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잖아도 총선은 중간평가인데 우리 잘못한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나가는 바람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 게 상식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잘 보시면, 자, 이번에 총 45만 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45%를 얻었습니다. 45%. 국민의힘이. 5.4%포인트 차이 납니다. 이걸 이제 일부는 5.4%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는데 우리가 45%를 믿고 쭉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4%씩이나 줬잖아. 157만 표를 줬잖아. 역대 정부 대선이나 이런 데에서 한 100만 표 정도로 차이 나는데 이건 그거보다 더 크게 졌잖아. 이게 소선거구제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본다고? 말이 안 돼. 크게 보면 이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45%를 믿고 쭉 가자. 그러면 영원히 45%를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영원히 2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5.4%는 큰 거야. 이만큼의 차이는. 우리는 앞으로 6%를 가져오기 위해서 분골쇄신 노력을 해야 돼. 어디서? 수도권에서. 저는 이게 모범 답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6%를 가져오려는 노력을 해야지 45% 든든해. 이게 젖잘싸입니다. 젖잘싸. 바로 민주당이 큰 선거에서 국민의힘, 미래통합당 뭐 이런데 3연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젖잘쌉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그래가지고서는 그건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할 일이지 국민은 심판했는데 우리는 지지 않았다? 그러면 국민이 다음번에 또 심판하죠. 더 크게 심판합니다. 바로 이 해법을 둘러싼 시각 차이. 홍준표 대구시장 연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선거 참패 뒤 그걸 당의 책임이 아닌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리게 되면 이 정권은 그야말로 대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법률권 전체가 수렁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겠습니다. 대통령을 지금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야할 수도 없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책임이다? 아니,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전 국민이라는 의미는 다수의 국민이 알고 있는데 이번 이 참패가 한동훈 탓인지 윤석열 탓인지 다수의 국민이 알고 있고 그건 선거 결과로 나와 있는데 그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결이 됩니까?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또 한 번 회초리를 맞게 된다. 12일에도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문재인 믿고 그 사냥개가 되어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짓밟던 사람 데리고 왔는데 배알도 없이 그 밑에서 박수치는 게 그렇게도 좋더냐. 한동훈 또 비난한 겁니다. 이런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을 보면 다수의 국민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러면 한동훈과 윤석열이 뭐가 다른데? 아니, 문재인 믿고 사냥개가 된다는 그런 식의 시각이라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지휘했던 거 아닌가요?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누워서 침 뱉기. 또 반면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총선 패배가 확인된 뒤에 11일 오롯이 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다. 이게 바른 자세죠.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자기네들끼리 뭐 누구 탓이냐 싸울지라도 국민들한테는 오로지 내 잘못입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게 국민을 보는 정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동훈식 패전처리법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야말로 투아웃 상황입니다. 그때 대타를 기용했습니다. 그 대타가 한 방을 날릴 수도 있지만 한 방을 날리지 못할 확률이 사실은 더 높습니다. 그런 걸 이제 아니면 그때
뭐 원포인트 릴리프, 그건 뭐냐면 패전 처리 투수죠. 어떻게 지느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재기를 모색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패전 처리 투수 내보내지 않고 그냥 주전을 가지고 끝까지 졌는데, 게임을 거의 다 졌는데, 그러면 그 주전 힘 빠지고 이 주전이 다음 경기에 다시 나왔을 때 또 난조를 보입니다. 패전 처리가 중요하다니까요.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직자하고 보좌진에게 보낸 작별 메시지가 있더군요. 물론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미래를 얘기했죠. 불투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워낙 이미지가 겹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아주 잘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총선에서 패배한 뒤의 패전 처리 모습, 이거는 저는 성숙된 모습이라고 보는 거죠. 당직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에서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실망합시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서 고치고 그래도 힘내자. 우리가 국민 사랑을 더 받을 길을 찾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맞는 방식이죠. 무엇이 부족한지 고치자. 왜? 45%를 얻었으니까 51%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6%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6%를. 그 고민을 안 하고 45% 믿고 쭉 가면 돼. 그러면 쭉 2등합니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보건대는 지금 뭐 영남권 출신 중심으로 45% 믿고 가자, 아마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큰 전국 선거에서 3연패한 배경에도 바로 호남권을 믿고 쭉 가자, 그래서 3연패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완승했죠? 이번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 때문에 완승한 겁니다. 이재명의 승리가 아니죠. 윤석열의 패배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보지 않고 45% 믿고 가자, 영원히 2등한다. 이게 바로 패전 처리법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식으로, 적어도 이 점에 있어서는 한동훈식의 패전 처리법이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45% 믿고 쭉 가면 안 되니까 6%를 더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6%는 어디에 있느냐? 영남권에 있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도권의 이 낙선한 후보들한테 전화 통화를 일부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바로 또 패전 처리의 정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수도권에서 지는 정당은 희망이 없다. 같이 방법을 알아가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물론 이거를 또 폄하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이 정치적으로 재기하려고 욕심을 내고 있구나. 물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의도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지는 정당한테 희망이 있습니까, 정말? 수도권은 전국 선거의 종합판입니다. 여기서 이기지 않으면 영원히 2당입니다. 45%만 믿고 가자고요. 45%면 수도권에서 전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각 지역구마다 한 표씩만 적으면 전멸하는 거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수도권에서 120표를 지면, 수도권에 122석이죠. 122표를 지면 그러면 전멸하는 겁니다. 122표 가지고 전멸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생각을 안 하죠?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49.9%쯤 될 거래 아마. 그럼 우리가 49.9%를 얻었으니까 됐어. 수도권에서 전멸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게 패전 처리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6%를 더 얻어오기 위한 노력이 지금부터 있어야 된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국민의힘
3년 플랜입니다.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적어도 이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때 하고 공식적으로 지금 회초리를 든 국민한테 얘기할 때 하고 정치는 그 두 가지가 달라야 됩니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했을 때 모든 언론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과의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이었겠죠? 만약에 그때 정말 뭐 용산과 뭐 합의하에 했든 아니면 본인이 독자적으로 했든 차별화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선거 결과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결국 한동훈이 차별화를 못했고 그렇다고 한동훈 책임이냐?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차별화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87년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6.29를 노태우 후보한테 제안하지 않고 그걸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정치라는 게 그런 거고요.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누구 탓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인 진단은 똑바로 해야 된다. 그래야 다시 지는 일이 없다. 지금 개혁신당을 포함해서 공공연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기 단축을 받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라는 일부의 주장을 조국혁신당 마찬가지고 만약에 지금대로 계속 마이웨이 이렇게 갔을 때는 임기 단축이 국민 다수의 의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막아야죠. 어떤 식으로 막느냐. 45%를 믿어가지고서는 55%를 잃는다. 여기서 6%를 더 얻으려는 피나는 노력. 그거는 자꾸 중도로 가야 된다. 영남을 벗어나서 수도권으로 진격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자, 일단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모색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 당을 수도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영남 중심의 사고방식, 영남 자민연식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민주당이 호남 자민연식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집권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영남을 벗어나서 수도권으로 6% 플러스를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중요한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데에 저는 오히려 물론 원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조하에서 패전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게임에 임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 우리가 9회 말 투아웃까지는 잘했어. 근데 민주당한테 마지막 한 방을 맞아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아니야. 그냥 이대로 가면 돼. 이래가지고는 다음 게임도 또 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생각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저는 그래도 이 판을 수십 년간 들여다본 사람이라는 점 아마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시고 들어보시면 한동훈식 패전 처리가 틀렸느냐 하는 거를 아마 납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고맙습니다.